저희가 1심 선고 때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이자가 말이죠. 판사 앞에서 그만 화끈하게 사형 한번 때려 주이소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던 부녀자 살인마입니다. 자, 일단 이자가 뭔 짓을 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60대 남성 정모 씨고요. 피해 여성과는 교제하면서 또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 씨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살았고요. 그 돈 문제로 피해자랑 계속 다투고 또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본인이 조폭이라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관계를 쉽게 정리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결국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또 이 피해 여성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 씨는요, 이미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또다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뻔뻔했습니다. 이 재판부를 향해서 또 검사들 향해서 내가 살인사건으로 좋은 선물 하나 줬으면 그냥 사형 집행해라. 나는 사회에 필요하기다. 사형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 부장판사쯤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안 해보셨을 것 아니냐라면서 이 수사기관 또 사법부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1심 사형 선고됐을 때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기뻐서 말이죠. 이거를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자, 사형 선고됐습니다. 1심.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사형 선고됐을 때 사실 사형을 선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 판례상으로는. 그렇지만 1심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도록 무기징역하면 또 가석방 되니까요.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한 게 마땅하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좀 과관입니다. 갑자기 웃었다고 해요. 사형 선고되면서 하하 웃으면서 일어나더만 손뼉을 치면서 검사를 향해서 좀 그대로 하겠습니다.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비꼬면서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원래 자기가 사형을 갖다가 원했다면 항소를 안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나를 사형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절대 자기를 갖다 사형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항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남성 측의 국선 변호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항소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이 항소심에서도 아까 나왔던 그 검사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사를 팰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사형돼서 죽게 된다면 검사 머리 위에서 영원으로 놀아줄게. 도둑 X는 검사다 이렇게 욕설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받고 난 뒤에도 나 지금도 사형 줘도 괜찮고 사형 받기 위해서 나는 검사한테 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재판부 또는 검사에게 오래 살아라 하는 이런 그 소란을 피워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법정 태도가 이 사람의 어떤 형의 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소원을 들어줬더니 항소를 해서 2심이 있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감형이 된 거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그 양 변호사님,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 사형 선고 2심에서도 그냥 가지 왜.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실 선고를 무기징역하고 나서 한마디를 좀 덧붙였습니다. 사형 선고라는 게 법대로 따져봤을 때 정말 필요할 때 내리는 거지 그게 당신이 받고 싶다 그래서 사형 선고 내리는 거거나 아니면 받기 싫다고 해서 그거 안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였고요. 그 항소심도 재판부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태도가 불량하다고 사형을 확정했던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이자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나쁘지만 어쨌든 홧김에 저지른 죄라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만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없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꾹꾹 참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정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사형할 요건이 안 되는데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또 이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심 재판부 얘기처럼 그저 재판 태도가 불량하기만 했을까요?
자, 이 인간 살인죄로 출소한 지 13개월 만에 누범 기간에 또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자, 15년 전 살인 사건이 벌어질 당시 공개 수배까지 됐던 자입니다. 그때 얼굴과 이름, 나이 당연히 다 공개가 됐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정두호 2명을 살해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연쇄 살인범입니다. 올해 69살. 네, 정두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09년 당시에 이 수배 전단이고요. 저 당시에 경남 창원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간호조무사를 목 졸라 살해해서 수배가 됐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영양제 주사를 놓으러 집으로 찾아왔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중독자라고 했냐? 라면서 격분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해한 뒤에는 옛 동거녀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술 마시고 찾아오지 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사이에 한 건의 살인과 두 건의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또 인격 장애가 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당시에 선고했던 겁니다. 자, 뭐 설 연휴 앞두고 이런 자를 이렇게 뭐 참 소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인생의 거의 태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이 정확히 29년 8개월입니다. 이제부터 무기징역이니까 거의 한 6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셈인데, 첫 번째 감옥살이를 시작했던 게 1970년 16살 때 특수절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뭐 폭행, 강도, 살인 15차례의 벌금형도 8번인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살인과 관련된 부분, 살인 미수만 5차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던 거고, 마지막 범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2010년에 살인죄로 12년이었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조금 더 돼서 또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을 제가 오 교수님께 드릴게요. 자, 오윤성 교수님,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형 한번 시원하게 때려 주있어. 판사님, 검사님 체면 좀 세워줘야지. 뭐 이렇게 호기롭게 말이죠. 어차피 사형 선고는 안 되고, 사형 선고가 된다 한들 집행은 안 되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도 이 본인이 불사조다라고 순간적으로 믿는 그 순간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뭐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걸 뻔히 아는 상황이니까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사람이 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2번의 살인과 살인 미수로 인한 피해자가 6명입니다. 만약에 살인 미수가 안 됐으면은 저 사람은 6명까지도 이렇게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를 갖다 무시해서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과연 교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함무라비 법전이 뭐 적용되는 것이 더 마땅치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사법 제도를 갖다가 판사, 검사에 대해서 너무 농락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오게 되면은 뭐 재범이라고 하는 그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